안녕하십니까. 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확률 달인 명현진입니다. 옆에는 네, 손만 대면 상한가 클럽의 손대상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려요. 네, 맞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오늘 조금 비가 올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코스피 시장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은 비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을 볼 때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앞으로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날씨가 시원해진 만큼 박스피에서 이제 고스피로 바뀌었으면 고스피로.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스피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철두철미한 어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증시와 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 안내부터 하겠습니다. 전화 02372-0269번,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요금이 별도로 청구됩니다. 네, 그럼 증시와락의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어보는 전망과 테마 시간인데 제가 먼저 이슈를 중심으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오늘 나왔던 뉴스입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펀드 환매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스피가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코스피가 아닌 고스피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이슈로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경우는요, 10주 연속 지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주째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초만 하더라도요, 사실 한국 증시는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올 초부터 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이머징 시장은요, 인도, 그 다음에 대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도 같은 경우는 113억 달러, 대만의 경우는 112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쪽으로는 50억 달러 정도 그렇게 자금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매수하는 자금이 대만 쪽에서는 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쪽에서는 자금이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수답 시장에서 외국인이 분명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 초에 인도라든가 대만의 경우는요. 주가 수익률이 20.99, 대만의 경우 10.1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가 수익률은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죠.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드는 대만의 시장의 경우 지난번에 1%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커지게 되면서 1.5%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자금이 들어오고 있냐면 사실 추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금이 비차익 거래입니다. 비차익 거래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서 계속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게 국내 펀드 환매죠. 올 초만 하더라도 1950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2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펀드 환매가 나오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이어주고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까지 거의 다 올라왔다라는 거죠. 펀드 환매가 그만큼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식형 펀드 설정 잔액을 보더라도 2011년 같은 경우는 61조 수준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도 61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자금은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빠져나올 펀드 환매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갖고 요즘에는 박스피보다는 고스피 일명 상승하는 방향을 주로 잡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내일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206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힘, 펀드 환매 물량이 이제 적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배당률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근데 최근에 배당률에 대한 수익률을 보게 되니까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비교를 해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배당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3% 이상 배당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 총 41개였는데요. 그중에 2개를 그 대형주는 2개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T와 함께 KTNG 두 곳만이 대형주로서 구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서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뭐 3% 이상 배당 수익률을 유지한 기업이 32개 정도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배당 성향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형주가 2011년, 2012년, 2013년 15%, 13%, 14%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없었습니다만 소형주의 경우는요, 27%, 25%, 그 다음에 76%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정책 효과,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보가 많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 있어야 된다라는 것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을 주는 건 분명히 회사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겁니다. 수익이 안 나면 배당에 대한 이슈도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수익 나는 곳에 배당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오늘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와 함께 배당 성향에 대한 이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테마 쪽으로는 명현희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테마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주식이 잘 나가라고 자동차 관련 테마를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차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드리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테마로 묶어가지고 가져왔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다 어떤 시장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종목이 조금은 원래 1군 있고 뭐 2군 있고 3군 있다면 뭐 A군, 뭐 B군, C군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A군이 갖고 새로운 어떤 지금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신차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 관세 철폐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는 관세가 약해지게 되면 독일 자동차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로서 어떤 중국 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을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 제품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제품적으로 좀 신장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중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그 어떤 매출의 규모나 그다음에 어떤 수요 시장이 분명히 크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 주도주를 잡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를 해보는 방향인데요. 이런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게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이제 고스피를 가기 위할 때는 항상 떨리는 마음과 또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은 수급이라는 어떤 안정제를 통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로 이제 동아화성, 그다음에 SL, 상신브레이크, MDS 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이번에 갖고 왔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들이 강력하게 지금 지분 매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 기관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어떠한 뭐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나 혹은 외국계 펀드 회사나 혹은 국내의 어떤 투자 자산 운용사 이런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는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를 강하게 줬을 때 또 강하게 갈 수도 있는 모습도 있겠지만 추후에 만약 단기 접근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언제든지 받쳐준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손절을 참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손절을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손절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 몰래 훔쳐보는 거죠. 답안지를 훔쳐보고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접근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두 전문가가 이슈와 테마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어가 보았는데요. 저희들의 분석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막힌 종목 속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전화 상담은
02-3772-0269번, 0279번. 문자는 샵 3772.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님 어떤 전문가님? 손대상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좋은가요? 네, 0750님께서 바텍 19,800원에 30% 향후 주가 방향 부탁합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네요. 최근에 임플란트 관련주로 인해서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국내 쪽에서는 의료 민간으로 넘기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임플란트 사업에서는 역시 계속적인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과 장기 계약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회사와 시너지, 그 다음에 자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바텍의 가치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플랫폼을 통합한 표준형 제품, 이 제품이 전환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을 개선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에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갔고 이제 급락이 나온 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19,800원이면 소폭 수익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27,000원대까지 중장기적인 흐름을 이어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살아있고 유지가 돼야지만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는데 며칠 전부터는 좀 조정을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지금 어디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냐면 2만원 부근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와야 돼요. 2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이었던 27,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만원 이탈가 확실히 잡고 추세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적어도 중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바텍도 중국에 대한 수혜주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라는 종목인데요. 8,000원 단기 대응 전략 매도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그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항상 그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맞아야 되고 또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LED라는 또 우량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자회사 자체도 지금 LED 시장이 주춤은 앞으로 다시 한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포스코 ICT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SS 시스템을 해가지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 저장 시스템은 결국은 날씨가 굉장히 덥거나 혹은 전기를 많이 썼을 때 어떤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CT라는 게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어떤 IT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인프라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스크린도어나 이런 부분이 납품이 또 정부에 조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실 텐데요. 차트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21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61선과 21선, 그러니까 21선, 61선을 밑으로 내려갈 때, 즉 데드 크로스 라인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그죠? 지금 내려갈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추세선이 내려가면서 지금 21선을 막고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21선을 닿을 때마다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21선을 막고 떨어지고는 있지만 지지선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7,6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그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아직까지 멈추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목별로 시세를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그다음에 버텨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아마 그 구간이 좀 길어봤자 7,5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500원 정도 구간이라고 하면 8%? 예, 그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그 구간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 라인은 외바닥까지 보시게 된다면 7,000원까지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내려오기에는 조금은 기업적인 가치로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손절가를 굳이 잡겠다고 하면 6,990원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드리게 된다면 일단 20일과 62선이 그 데드 크로스 라인 자리를 보면은 8,500원 정도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8,500원 정도 자리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어떤 매집이 일어났던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물량이 지금 나오지 않았던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구간이 9,2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어디 정도에서 이제 매집이 나오는지 장중에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구간이 한 9,2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8,500원, 2차 목표가를 9,2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99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0님께서 한미사이언스 19,300원에 20% 중기로 가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7월 중순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암로다핀 그다음에 로자탄을 함유하는 고형 약제 학적 조성물을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외에 2분기 실적이 뭐 긍정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 큰 이슈는 많이 없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만 해도 153억이 나왔거든요.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또한 2012년에 132억을 뛰어넘게 되면서 1분기에 먼저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7년, 2008년에 주가가 19,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225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평가에 있으면서 실적까지 완벽하게 나오면 무조건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무난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완벽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위치상으로 역사적 고점을 뛰어넘었다라는 건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건 저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 고점을 다시 한번 뛰어넘게 되면서 225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최근에 보게 되면은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18,000원 부근까지는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18,0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냐면 15,500원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좀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이 계속 저항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정확하게 18,2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횡보가 아래쪽으로 18,2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15,5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가 18,2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사실은 제시를 해드릴 수 없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200원을 따라가되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수급이 나오게 되냐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2250원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자, 현재 18,2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22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를 225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계속 추세를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 추세대로 끌고 가면은 분명 더 좋은 수익 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언급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서 한미사이언스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종목은 KC 그린 홀딩스고요. 네. 비중은 80%. 아, 80%시고요. 예, 그리고 매수가는 7,500원입니다. 아, 지금 약 수익이실 텐데요. KC 그린을 예, 예. 예, 예. 아, 이게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바닥에서 운 좋게 잡아서 아, 네. 예, 수익을 내고 네. 그다음에 또 고점에서 그나마 잘 팔아갖고 이제 또 음봉에서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네네. 예, 그래서 물량을 한 번에 다 안 싣고 분할하셔서 예, 분할로 싣다 보니까 80%까지 실었거든요. 아, 80%까지고요. 그러면 예. 이제 그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성장 기대감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KC 그린홀딩스 같은 건 아시겠지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중국 환경 관련 수혜주죠. 예.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요. 뭐 폐기물 처리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상이 IFRS 즉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함에 따라서 관련 회사들까지도 이제 실적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쪽을 보시게 된다면 KC코트레일 같은 경우가 조금 실적이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분기까지 좀 반영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실적들이 앞으로 조금은 더 우려감 쪽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그 고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주식은 그 꿈을 먹고 산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치에 수렴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주가를 부양하는 것은 꿈이다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그 흐름이죠. 기본적인 흐름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트상으로 좀 좋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21선과 61선을 갖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1선은 3개월 선이고 21선은 이제 한 달 선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보기 쉬운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가 60일이 일단 데드크로스 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접근하신 구간은 21선과 62선 사이가 골든크로스 나오기 위해서 힘이 지금 모이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한 번 정도 분출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수급이 조금 안 받쳐주는 부분이 이게 강력하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약간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비중을 줄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또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8,300원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다중바닥을 잡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단기적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80%를 비중을 들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1%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아래 꼬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손절 라인에서 즉 손실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간이 일단 지금 자리에서 고점인 구간 한 7,900원 구간이 있거든요. 7,900원 구간에서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한 50%에서 40% 정도만 들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가가 9,000원까지가 이제 데드크로스 라인 자리가 눌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돌파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윗꼬리가 잡히는 자리 보이시죠? 좀 차트가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이고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여기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20일과 60일이 꺾이는 자리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자리입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9,000원에 강하게 지금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8,9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좀 잘라줘야지 빠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제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7,000원 그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7,9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20일과 60일선에서 데드크로스 나 있는 자리, 그죠? 윗꼬리가 계속 잡히고 있죠. 윗꼬리가 잡히는 자리에서 일단 8,9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적이 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추가된다면 미래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제가 지금 이거 어차피 단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아, 단기로 들어가셨구나. 많이 예. 단기지 거의 이제 단타식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운 좋게 좀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제 저쯤에서 저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큰 욕심은 없이 저도 한 5%나 10% 수익을 보고 딱 들어간 건데 네네. 따로 이렇게 손절 라인을 두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일 시초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음봉이 떨어질지 양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대처법 좀 알려주시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62선이 위에 딱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예. 거기를 딱 그 도치 모양으로 딱 잡아놓고 있는데 요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내일 일단 시가로 정복점이라고 하나요? 그쵸. 변곡점이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보고 있는데 힘을 모아놨다는 거죠. 힘을 모아놨으니까 단타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 약간은 지금 변곡점에서 다시 62선이 일단은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죠? 62선을 그 중심 라인을 보고 수익 손절 라인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수익 손절 라인을 잡아놓으시고 그죠? 시초가가 위로 형성이 되었을 경우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금 21선도 어떻게 보면 가두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힘을 모아놓는 꼭지점 패턴인데 지금 21선 밑으로 이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시초가가. 예,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은 갭이 벌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갭이 벌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초가를 보시게 되면 단타 접근이니까요. 그죠? 6,870원인데 6,850원을 흔들어 놓지 않는 것이 웬만하면 시세를 빠르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갭이 벌어지는 자리는 일단 한 번 정도 시세를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6,850원 정도 자리를 일단은 손절 지지 라인, 웬만하면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내일 변곡점 중에서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62선 수익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22선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못했을 경우에는 6,850원을 중심 라인을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예, 게 예. 있는데 예,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죠? 만약에 장대 항목을 뽑는다면 예, 뽑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거, 아니면 네네. 바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예, 마지막.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진짜 마지막 질문일 것 예, 같은데. 그 거래량 20 보시면 노란 색깔 이게 보이시죠? 예. 예, 거래량 보시면 노란 색깔 선이 하나 보일 거예요. 거래량 캔들 앞에. 보입니다, TV로. 예, 거기를 돌파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거래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죠? 이걸 돌파했을 때 예.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아침에 오늘 거래량을 장악을 해야 돼요. 10시 반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단타로 접근하셨으면. 그래야지 정말 거래량이 있고, 오늘 노란색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드리는 게, 뭐, 기법이나 이런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준에서 그래도 확률적으로 좀 많은 부분들이 통용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거래량이 실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 있었죠? 7,900원까지 좀 보시고 그게 만약에 쭉쭉쭉쭉 간다면은 그때 이제 호가를 대응을 하셔야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뭐 지금 장중은 아니니까 일단 7,900원까지는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매매를 참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3787님께서 모아텍 5,200원에 30%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모아텍이어갖고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지금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고 있는데, 사실 실적적인 측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고, 그동안 PC 산업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ODD 사업 역시 부진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모아텍 경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이슈가 어떤 부분이었냐면, 3D 프린트 활성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갔다는 것 좀 첨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적적인 측면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보고 넘어가야 되냐면, 작년 2012년에 16억 적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적자, 2013년에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 적자. 올해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좀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 영업이익에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서 일단은 관심을 가지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모아텍의 주가는 굉장히 좀 낮다라는 걸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던 거고, 3D
3D 프린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폭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올해죠. 올해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졌냐면 저점은 높아지면서 고점은 일치되어 있는 삼각형 패턴으로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4,15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일도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4,85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단타에 좀 자신 있는 분들은 이탈가 4,150원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 4,8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목 상담을 받으신 분이 5,200원에서 지금 물려갖고 몇 개월 동안 지금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의 목표가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갖고요. 하나 더 제시를 해드리자면 5,600원이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 4,150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1차적인 목표가 4,850원, 4,850원, 4,900원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돌파하게 되면 5,5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아텍 3D 프린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조금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4,150원을 이탈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단타를 들어오시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지와 받는 걸 확인한 후에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안전하게 종목 선정하셔갖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에 20%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인터파크 하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죠. 그죠? 뭐 인터파크 INT랑도 같이 보는 기업인데요. 예, 이제 그 휴가를 가게 되면 티켓팅을 하기도 하고 또 계획을 잡기도 하고 또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인터파크 쪽을 또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좀 잠시 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게 그 유명한 쌍끌이 매수죠. 그죠? 쌍끌이 매수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가장 크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연기금 쪽이라는 거죠. 그 시세를 주는 쪽은 투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쪽은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연기금이 뭐라고 해도 굉장히 좀 매매를 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보셨을 때 지금 연기금 쪽의 어떤 강한 매수세는 좀 지속적으로 어떤 흐름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도 일단은 종목이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좀 조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21선과 62선이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 라인이죠. 즉 힘을 모아놓고 날아가려다가 지금 잠시 단기 조정을 받고 22선에서 다시 한번 꼬리 주고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아마 21선을 지지받고 간다라고 하면 꾸준히 조금 흐름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어느 정도 좀 힘을 모아가는 국면입니다. 즉 힘을 모아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힘이 어느 정도 다시 모이고 나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어떤 박스권적인 장세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박스권 크기는 11,500원부터 한 12,800원 정도 사이에 그 구간을 좀 잘 소화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14,000원까지는 일단 좀 흐름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00원짜리까지 보시고 지금 밑으로 보셨을 때는 62선이 좀 지지됐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를 보신 다음에 한 11,200원, 11,200원 정도 지지라인 보신 다음에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두 전문가의 어떤 종목을 좀 보았고요. 저희가 상담해드리지 못한 종목은 증시와 락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화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저와 명현진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시켜드리는 시간인데, 지난주 AS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리온쿠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리온쿠첸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간이 매도를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불안해하시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아마 쿠쿠 상장이라는 어떤 그런 구간에서 변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쿠쿠 상장일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구간에서 한 3일 정도 기간을 두시고 그다음부터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비스 TNC라는 종목, 앞으로 더 갈 종목이 중요하겠죠. 리온쿠첸은 이제부터는 수익을 분할해서 매도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포비스 TNC 같은 경우는 이제 갈 종목입니다. 유아 교육 관련주이고요. EBS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항상 새로운 거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뉴스나 뭐 이렇게 쉽게 들으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하나 종목이 이제 포비스 TNC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EBS 관련해가지고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독점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걸맞게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더 홀딩을 하시고요. 아마 더 크게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응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ISC라는 종목인데요. IS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다져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위에서도 다지는 패턴이면 거기가 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다지는 패턴을 잘 이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항상 이제 시중에 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또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드리는데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화성 하면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부분인데요. 근데 거래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도시바, 샤프, GM대우, 그 다음에 독일, GE 모든 거래처를 다 갖고 있는 회사 하면 동아화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그렇게 표면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자동차 부품주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쪽에 아마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공장을 설립하고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대를 없었는데 이 사업군 자체에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이제 실적 증가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은요,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체입니다.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체고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가전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도 두각을 받을 수 있고 가전 부분으로도 두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가전 부분에는 왜 고무가 들어가냐면 고무 파킹을 해서 뭐 냉장고 같은 경우 흔들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호스 같은 경우 고무로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름이 좀 기름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누유를 하겠죠. 누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용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동아화성을 이렇게 이제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또 주의할 점이 이제 간과하실까봐 간과하실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또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고무 쪽 관련해서는 독과점, 거의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는 70% 이상의 시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과점 아니면 독과점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 쪽인 가치면에서는 더 이상은 바라보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의 개선세로 보시는 것보다는 매출액이 즉 규모가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규모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급등적인 패턴보다는 물론 급등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안정적인 패턴 즉 캐시카우 돈이 언제든지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시게 된다면 자금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어떤 중기 종목으로서 안정적인 포트 쪽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요.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를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약간 고점에서 약간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재차 반등 구간을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5,400원, 매도가, 수익 매도가 7,900원, 기간은 2개월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손대상 전문가님의 AS와 또 종목 추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솔믹스 좀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OCI라든가 혹은 태양광 업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SKC 솔믹스 역시 최근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저항선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지금 뭐 충분히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수익 역시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서 지속적인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 언급해드리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지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탈가 2,960원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2,960원 지속적으로 이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지난주였죠. 대덕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은 조금 급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급등에 대한, 모습은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방향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1차적으로 8,700원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역사적 고점 부근이 12,5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도 꽤 높은 종목입니다. 뭐 소폭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크게 손실이 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도 역시 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저도 오늘은 뭐 자동차 부품에 조금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 IT 부품주로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카메라 모듈 쪽으로 보정이 되는 광학 손떨림 보정 장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OIS라고 하는데 그에 포함되고 있는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노트4에 이 OIS 시스템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펜텍이라든가 LG전자의 경우는 이리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게 너무 늦춰지다 보니까 갤럭시 S4에는 이번에 장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OIS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디가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충분히 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항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실적만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베트남에서 만드는 8mm 카메라 모듈이 보급형 스마트폰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국내 쪽에서는 13mm, 16mm 뭐 시장 점유율 최상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제품의 스마트폰이 고급형, 그 다음에 보급형 두 개의 모든 라인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차량용 카메라 모듈, 보안용 글라스 렌즈 시장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부분까지 지금 노리고 있냐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카메라 모듈, 그 외에 중장기적으로 의료용 내시경 카메라 모듈, 홍채 인식 분야까지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서 펼치고 있는 만큼 그만큼 기술력은 충분히 돋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실적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2분기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실적은 스마트 부품주는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2012년, 2013년, 2014년 계속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요. 주가는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좀 폭넓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9,300원에서 9,400원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에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8,200원이고요. 실적이 좋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2차적으로 8,800원, 3차적으로 9,600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단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2차, 3차 목표가 충분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 홀링하도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탈가는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900원이 있는데 6,9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요, 지금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만약에 그거마저 이탈하게 되면 시장이 상승을 지금은 전환된 모습, 추세가 변곡점을 지금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6,9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탈가 6,9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명현진 전문가의 관심 종목을 모두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 두 전문가의 관심 종목은요, 이데일리TV 증시와락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 업데이트 되고요. 저희 또 관심 종목 업데이트 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 이번 주 7월 26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급등주 기법 강의가 있습니다. 참가기비 별도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법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부증권 여의도 본사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명인 전문가님도 공개 방송이 있으시다고요? 예, 주식시장은 나의 현금 인축이라는 내용으로 매주 이제 목요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데일리온 홈페이지에 오시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22일 화요일 증시하락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 지금까지 손만 대면 상한가 손대상이었고요. 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확률 달인 명예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